오늘은 우리 이제 2016년 1회 때 나왔던 3과목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보면은 포스 시스템으로 의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포스 시스템으로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계산을 만약에 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원산지나 가격과 뭐 재고 수준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찍혀서 이게 단말기를 통해서 본사로 들어가게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매출액, 지불 방법, 판매량 이거는 다 판단이 돼요. 근데 실제로 소비자가 제품을 선호한다라고 해서 자세한 데이터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샀다, 이런 제품 샀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소비자가 정말 이 제품을 좋아서 산 건지 아니면 대체품으로 인해서 산 건지 진짜 그 선호도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설문지나 이런 거 돌려서만이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각 경로대안의 총 마진에서 직접 제품 비용을 뺐다. 이때 직접 제품 이익 기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자, 직접적으로 제품 비용에 관련되는 것들을 이제 골라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재고비는 아무래도 제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매대 점유비. 자, 매대도 어때요? 좋은 매대 자리에다가 점유를 우리가 하려면 어때요? 그만큼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이어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진열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원산지 또는 공장에서 수송을 해야 돼요. 운송비 들어가죠. 또 매장에 있어서 어떤 노무비, 사람들이 일을 하겠죠. 거기에 따른 노무비인데, 광고비 같은 경우는 직접 제품 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봐도 어때요? 제품을 운송하고 보관하고 디스플레이하는 데 관련되는 비용들이죠. 근데 광고비는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광고는 말 그대로 광고 제작비예요. 그렇죠? 47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은 간혹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 볼게요. M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자,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어떤 시기나 적절한 상품화 계획을 시켜서 갖다 주는 활동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2번 같은 경우 보시면요. 구매자 시장 하에서 소비자 니즈에 부응한다.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자, 상품의 구색을 맞추는 과정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머천다이징은요. 얘들은 즉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전시하고 계획적으로 가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보여서 구매하게끔 만들어주고 하는 그 욕구를 발생시키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2번 같은 경우는요. 제조업체가 적극 개입한다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즉 다른 말로 공급자예요. 메이커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만드는 거에 목적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소매상이나 중간상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런 거 어떤 트렌드나 유행 같은 거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이 중간에 살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로 만드는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48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완전히 잘못된 게 티가 나죠. 그렇죠? 자, 49번. 상품에 대한 구성은 품종, 상품군, 품목을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품종, 그리고 종, 그리고 군. 여기에 포함하는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자, 상품 깊이, 폭.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자, 이 말들을 기억을 하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넓이 같은 경우 우리 이제 폭이에요. 넓이, 폭이죠. 자, 얼마나 한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부가 있다면 그 안에 딸려있는 학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데, 또 깊은 건 뭐예요? 깊이 쭉 내려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이다. 그러면 커피만 팔어. 다른 거 없어. 프림 따로 안 팔고요. 다른 거 빵 같은 거 안 팔아. 근데
커피에 대해서만 깊이 있게, 커피의 종류가 쭉 깊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작위 구성이라는 거는요, 자, 진열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전불 진열이나 이런 것처럼 막 흐트러지게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인 형태의 품목을 구성하는 거에서 무작위 구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이런 상식적인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49번이 3번이고요. 자, 5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나온 문제가 되겠는데, 자, 소셜 커머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음식점이나 커피숍, 공연 등 지역 기반을 서비스를 상품에 대한 공동 구매로 시작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1, 2 업체의 경우 소수의 상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때 활용한다. 자,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 SNS나 이런 것들 많이 활성화된 거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판매자들과의 협상보다는 주로 치열한 가격 경쟁을 통해서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라고 했는데 뭔가 좀 읽어봤을 때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일정 수 이상의 어떤 구매자들, 즉 소비자가 이제 모였을 때 파격가로 할인해서 제품을 제공하는 형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제품 판매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막 홍보하고 광고하고 이제 이런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런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다른 거에 비해서 뭐 광고는 뭐 광고주가 광고비를 지불해서 하는 거지만 얘들은 따로 마케팅 비용들이 많이 들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갖고 얘들은 판매자들과의 협상보다는 주로 치열한 가격 경쟁을 통해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틀렸다라고 우리는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치열한 가격 경쟁을 그렇게 벌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 마케팅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보겠습니다. 자, 제조업체가 중간상들과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할인 형태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조업체가 중간상들과의 거래입니다. 제조업체가 중간상. 자, 그럼 나머지 4개는 이들에 해당하는 가격 할인 형태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현금 할인, 거래 할인, 뭐 계절 할인, 그리고 또 보면 또 뭐가 있나요? 판매 촉진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현금 할인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중간상대 제품을, 물건을 현금으로 띄웠을 때 할인해주는 방법. 그리고 거래 할인. 거래를 오래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서로 익숙하죠. 그리고 신뢰가 있죠.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할인을 해주고요. 계절 할인은 뭐예요? 계절별로 반대로 할 경우. 무언가 자꾸 물건 단체로 막 많은 양의 대량의 상품을 빼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떠한 거래 기반으로 해서 깎아줍니다. 판촉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프로모션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따지면 제조업자의 제품을 이 사람들이 사갖고 가서 홍보를 해주는 거니까. 근데 손실유도 가격 전략은요, 얘는 중간상들이 아니라 소비자예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소비자. 혼자 성격이 다릅니다. 소비자들의 어떤 수요에 기초한 가격 결정 방식. 즉, 얘네들은 중간상이 아니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은 착안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51번에는 5번이 되겠습니다. 52번.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전체 경로나 개별 경로 구성원들의 경로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경로라고 나와 있어요. 경로에서 자, 시스템의 효과, 뭐 공평, 생산, 수익, 유동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곤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자, 경로라는 거는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리할게요. 한번 설정된 경로는 다시 바꾸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고속철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 이거 잘못됐다. 딴 데로 옮기자라고 해서 옮길 수가 있습니까? 쉽지도 않고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똑같습니다. 경로도 한번 설정이 됐으면요. 다시 재설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동성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유동성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정해진 채널이나 경로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정답 52번에는 5번이 잘못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3번. 서비스의 이질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자, 가장 옳은 것. 이질성이라는 건 서로 다르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다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딱 봤을 때 내용이 하나 딱 나옵니다. 자, 이질성이라는 거는 A와 B가 서로 또 다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서비스 제공의 표준 절차와 방법을 수립하고 매뉴얼화 시킨다 라고 돼 있네요. 이질성이 서로 다름이죠. 서로 다름. 다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표준화시켜서 똑같이 만들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탠다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매뉴얼화 시키는 거죠. 요때는 이렇게 행동해라 라는 거예요. 딱 정해져 놓는 거죠. 그것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당연히 53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소매점의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의 하나다. 잠재 고객 가운데 적어도 1회 이상, 자, 1회 이상 광고에 접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만 광고를 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잠재 고객, 이게 이제 아직은 우리 고객이 아닌 사람들 있죠. 여기에 이 사람들이 적어도 여기에 접촉을, 예를 들어 홈페이지 한번 눌러서 클릭해서 들어오거나 하는 것도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이건 도달률이에요. 도달률. 이건 상식적으로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도달률. 어프로치. 우리가 그 주체가 되는 어떤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우리가 클릭을 해보면서 어떻게 한다? 여기 한번 접촉하는 그 비율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도달률이다. 즉, 얘네들이 광고하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소비자들한테 보여지느냐. 즉, 결국 인지를 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지시켰으니까 즉 얼마큼 노출되었다. 노출되었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클릭해서 들어오는 거죠. 눌러서 들어오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비율을 얘기하는 게 바로 어프로치다. 도달률이다. 자, 여기는 지금 어프로치, 도달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어프로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달률로 찍으셔야 됩니다. 어프로치는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중간에 개입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도달, 외부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프로치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 도달률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이런 거는 솔직히 논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복수 정답 처리되거나 또는 모두 정답 처리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서 읽으셔야 될 겁니다. 근데 가장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게 바로 1회 이상 광고에 접촉했다. 1회 이상. 그럼 2번, 3번, 4번을 얘기하는 거죠. 자, 도달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55번 보면은 상품의 카테고리는 소비자 중심 또는 소매업자 중심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소매업자 중심에 분류해서 선도자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상품의 특징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된 걸 골라라 하는 문제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고매출 고마진 상품이라고 했어요. 자, 이걸 봤을 때 일단 우리는 제품의 분류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제품의 분류는 어때요? 크게 소비자는 전문품, 판매품, 편의품 나누어진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고마진 상품 같은 경우 일단 한 번 팔면 많이 남는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들은 아무도 한 번 팔았을 때 그 매출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전문품에 해당이 될 텐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전문품은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이 해당 브랜드를 아니면 절대 구매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많은 노력을 들여서 구매하게 되는 제품입니다.
당연히 이럴 때는 어떻다? 이들은 소매업자 중심으로 한 상품의 특징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있어서 중매출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2, 4번은 빠지는 거죠. 그리고 3번에 고매출에 저마진 상품. 자, 고매출인데 저마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매출이 돼야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주로 편의품에 속하게 되겠죠. 그 저매출에 고마진 상품. 역시 말이 안 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매 경쟁의 유형 중에서 소매상과 도매상 혹은 소매상과 제조업자 간의 경쟁을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나왔습니다. 소매 경쟁의 유형 중에서 소매상과 도매상. 아, 그러면 일단 그림을 봐야겠네요. 아, 그림이 아니라 표를 먼저 그려볼게요. 간단, 뭐 단계. 자, 일반적인 유통 단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소매상과 도매상, 소매상과 도매상, 그리고 혹은 소매상과 제조업자, 이들하고 아니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쟁을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자,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지금 눕혀놓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얘는 뭐예요? 같은 등급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얘들은 서로 어떠한 친구나 동기도 아니에요. 즉 하나씩 보면은 잘라진 거예요. 한 명의 제조업자 밑에는 여러 명의 도매상이 있고요. 한 명의 도매상 밑에 또 여러 명의 소매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상은 어때요? 우리가 흔히 소비자들하고 접하고 있는 동네 가게라고 보시면 돼요. 점포. 예를 들면 세탁소 있고요. 편의점 있고요. 또는 미용실 있고요. 또는 채소 가게, 야채 가게가 있어요. 다 소매상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도매상들부터 물건을 떼어옵니다. 도매상은 제조업자로부터 대량으로 물건을 갖고 오지만 소매상은 도매상부터 소량의 물건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소매상과 도매상. 아, 이들한테 경쟁이다. 또는 소매상과 제조업자 경쟁. 아, 분명히 단계가 서로 다른 겁니다. 얘가 1, 2, 3이 되는 겁니다. 자, 1하고 3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는 2하고 3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즉, 얘들은 뭐 수평적이란 말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뭐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수직적 경쟁 56번에 3번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글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하고 나와 있는데 볼게요. 동일한 성능이나 용도를 지니거나 또는 고객층이나 가격대를 가진 상품군이라고 돼 있어요. 자, 동일한 성능, 용도. 자,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일한 또 고객층이나 가격대를 가졌다. 아, 여기서는 구색은 상관이 없죠. 품목도 상관이 없습니다. 믹스도가 아닙니다. 자, 카테고리라는 건 뭐예요?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끔 만든 걸 얘기해요. 이렇게 퍼져나간 걸 얘기하죠. 여기서는요, 계열이 가장 맞습니다. 계열. 자, 계열이란 건 우리 무슨 동일 계열이란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계열, 무슨 계열. 뭐,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그 사회 계열 안에는 뭐 있어요? 뭐, 경제학부 있고, 뭐, 경영학부 있고, 무역학부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쵸? 다 그 뭐예요? 그 안에 동일한 기능을 가지거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제품 믹스가 있다면은 그 안에서 특성이나 용도가 비슷한 것들이 모인 거예요. 특성이나 용도가 비슷한 것들. 무슨 계열. 학교에서 계열. 그러면 뭐, 상경이면은 경영 중에 상경이면은 뭐, 경영도 있고요. 경제도 있고요. 무역도 있고요. 다 뭐예요? 얘들은 다 동일한 것들이에요. 동일한 수준이 배치된 겁니다. 그쵸?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품 계열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58번 보면은 기업의 비용 구조나 또는 수요보다는 경쟁 제품의 가격을 중심으로 다소 높게 또는 다소 낮게 책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
수요보다는, 자, 비용 구조나 수요보다 우리가 봤을 때 그 어떤 공급, 우리 수요자, 즉 소비자죠. 이들보다는 경쟁 제품의 가격을 중심으로, 즉, 경쟁사의 제품을 본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높낮이를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예요? 자, 이유는 아니죠. 그리고 손익분기도 아닙니다. 비용 가산도 아닙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이 되는데, 자, 경쟁 제품의 가격을 중심으로, 자, 경쟁 제품도 결국 뭐예요? 하나의 시장, 마켓에 진입을 한 거예요. A가 경쟁사. 자사. 자, 그럼 얘가 진입해 있어요. 그럼 얘네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하겠죠. 그럼 우리도 결국 시장에 들어갔을 때 얘네들의 가격을 보고 비교하는 거죠. 근데 어디에 들어간다? 바로 이 시장. 여기서 시장가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그 결정 난 가격을 얘네가 책정했을 때 우리는 그걸 보고 맞춰가는 겁니다. 즉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은 58번의 2번. 시장 가격에 따른 결정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경쟁자도 시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안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59번 표본 추출 방법 중에서 표본이 동일하게 선택될 확률을 가지도록, 자, 동일하게 선택이 될 확률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표본 단위들한테 1년의 번호들, 뭐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부여한 다음에 난수표를 이용한다. 그리고 무작위로 추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은, 자, 무작위로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뭐 층만화 군집 우리가 아니라고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자,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이 정답인데 보면요. 얘네들은요, 모집단. 자, 이제 표본들이 이제 구성된 하나의 집단이죠. 자, 요들이 미리 선정될, 뽑힐 확률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 결국 0이 아니란 얘기죠. 뽑힐 확률이 최선 0은 아니야. 그쵸. 미리 알려져 있고 0이 아니도록 해서 이미 무작위로 뭘 뽑다, 문제 나오죠. 무작위로 추출을 해도 뭘 하든 결국 뽑힐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0이 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59번에 이제 4번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결국 어떤 방식을 취하더라도 결국 안 뽑힐 확률이 없다. 즉 0이 아니도록 한다. 해서 무조건 추출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